안녕하세요. 자동제어 한방에 끝내기 권준표 성일입니다. 오늘 2강을 할 차례인데요. 옆에 계신 성일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짚어주실 겁니다. 성일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윤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핵심 개념 맨 왼쪽에 보면은 여기서 X에서 Y로 넘어가는 블록 선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블록 선도에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Y가 X에 10을 곱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여기서 Y가 A와 B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블록 선도로 주어진 어떤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어떤 블록 선도가 여러분 주어지면은 거기서 결국 인풋이 뭐고 그것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픈 룹이라는 시스템과 클로즈 룹 그런 시스템에서의 컨트롤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사실 배우고 싶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컨트롤 시스템은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시를 예로 들었을 때 아름다운 시를 만들고 싶어도 일단 알파벳이 뭔지 그다음에 글자가 뭔지를 아셔야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알파벳처럼 기본 블록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아셔야 더 복잡한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 한 방에 끝내기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자동제어 한 방에 끝내기 1단원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볼 겁니다. 이제 정말 들어간 첫 강인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 제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행했던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게 될 건데요. 이것은 동역학적인 모델 그리고 힘을 주는 액추에이터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뱉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 모델과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액추에이터가 뭐냐? 결국 이 시스템에 입력, 힘과 토크를 주는 기구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계공학적인 해석을 주로 하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힘과 토크를 입력으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은 뭐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응답을 만드는 것이 컨트롤입니다. 이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응답, 보통 이제 아웃풋, 이 출력이 동력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이 동력학적인 응답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했고요. 지난번에 봤듯이 만약에 이런 모델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특성을 이렇게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 디파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 이퀄 0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시스템의 어떤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힘 자체를 넣는 인풋 자체를 ft equal kx minus k reference x로 만약에 x에 비례한 이 값을 줄 수 있다면 여기 있던 이 k 자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k reference x로 바뀔 수 있어서 이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특성을 바꾸는 것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사용될 건데요. 피드백이라는 말은 이제 아웃풋의 어떤 특정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다시 돌아가서 제어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앞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얼마나 앞으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벽에 박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 결과의 특정적인 부분을 실제로 보면서 제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제어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을 피드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 제어 과목에서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블록 선도라고 한국말로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의 구성을 표시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블록들이 있을 텐데 그 블록은 전달된 값을 표시된 값으로 곱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화살표는 어떤 순서, 이런 타임, 이 시간 개념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어떤 흐름을 표시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그림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의 각 블록, 이런 네모난 블록은 하나의 값을 들어왔을 때 이 나가는 것의 사이에 곱하기를 해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들어갔을 때 이 왼쪽에 이 화살표가 이 들어가는 것을 인풋이라 그러고 여기 나오는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아웃풋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10이 곱해서 여기 있는 이 y는 10x가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아니 그러면은 얘는 곱하기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세상 살다 보면은 곱하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더하기 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시그마가 있는 어떤 하나의 노드로 여러분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덧셈을 처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있는 y는 a 플러스 b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플러스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여기는 a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b는 플러스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호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그냥 더해진다라는 게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부호가 실제로 어떤 부호로 이것이 더해질지를 결정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전체 구성을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함수 옛날에 처음 배울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x가 들어갔을 때 어떤 합이 있고 다시 곱해져서 y가 내보내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이 있고 모델은 보통 동력적인 모델. 그래서 이건 정해진 것,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가 있고 여기에 어떤 입력을 주는 여기가 보통 입력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보통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입력을 줬는데 그 아웃풋이 여기 내가 넣는 것과 똑같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노이즈가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노이즈를 보통은 외란, 한국어로 외란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노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 글자는 윈드의 맨 앞글자를 따서 W라고 보통 쓰고요. 보통 인풋은 X, 인풋으로 쓰는 글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풋으로 쓰는 글자는 X 혹은 U 혹은 R. U는 왜 U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인풋을 U로 많이 쓰고요. R은 보통 reference의 가장 맨 앞글자를 따서 R이라고 합니다. 여기 Y는 보통 아웃풋을 Y라고 보통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Y는 fx 할 때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모델에 뭔가를 넣었을 때 이 내가 나오는 값이 내가 넣은 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모델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배율이고요. 이거는 내가 모델의 결과값이 실제와 똑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 값을 이렇게 디파인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가 만약에 x에서 지나간 여기 들어간 요 값을 a라고 해봅시다. 지난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는 뭐가 될까요? a는 여기 x에서 들어간 값이 10분의 1이 곱해져서 여기 a는 10분의 1 x가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에 들어가는 이 값은 무엇이 될까요? 여기에 10분의 1 x 더하기 w가 되죠. 10분의 1 x와 w를 더해줘서 이 값은 10분의 1 x 플러스 w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위에 했던 거에 단계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10이 곱해져서 y는 결국 뭐가 되나요? 여기는 x 플러스 10w가 되어서 y는 x 플러스 10w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y는 x 플러스 10w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오픈룩 컨트롤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내가 들어간 이 값에 같은 값이 튀어나오게 되죠. y가 x랑 같게 되고, 근데 안 좋은 점은 내가 노이즈가 있을 때 그 노이즈를 10배나 증폭해버려요. 이거는 이 모델의 기본적인 특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노이즈의 간섭도를 줄일 수 있을까를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의 간섭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잘 제시된 게 이 클로즈 룹 컨트롤인 건데요. 이 클로즈 룹 컨트롤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아까 본 것처럼 모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모델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 노이즈가 들어오고요. 똑같이 인풋을 넣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여기 바깥에 나오는 여기서 이 안쪽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중요하게 말했던 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 화살표가 하나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도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흐름을 표시한다고 여기에 써놨죠. 그래서 다시 봐보면 여기 나오는 이 값이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건 알겠죠?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x가 들어가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해봐요. 이게 x-a고 이건 10의 x-a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의 x-a 플러스 w가 되어서 여기 나오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아주 이 왼쪽을 시작으로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 흐름이 이 순서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피드백 되는 값은 이 왼쪽으로 앞쪽으로 돌아가는 이 값은 여기가 y가 되면은 이 줄 전체가 y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줄 전체를 y라고 내가 define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은
y와 같은 값인 거죠.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요 값이 물론 그게 y가 되는 이유도 여기 줄 전체가 y로 내가 define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값은 무조건 y가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점이 여기 이 줄이 y가 된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 이상한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10에 들어가는 이 값이 x-y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은 이 값은 10의 x-y가 되고요. 여기 w는 그대로 들어오고요. 둘이 더해지니까 10의 x-y 플러스 w가 됩니다. 그럼 결국 10을 거쳐서 나오는 게 뭐죠? 여기 나오는 이 값은 계산해보면 10의 x-y 곱해줘야죠. 100의 x-y 플러스 10w가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이거는 똑같이 위에서 들어온 값, 왼쪽에서 들어오는 값을 둘이 서로 더해줬고요. 그 결과로 나온 값을 이 10을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왼쪽에서 나온 이 값이 내가 y로 defined 이 값 사이에 서로 둘이 블럭이나 뭐 노드가 없잖아요. 더해주는 노드가. 그래서 이 100 x-y 플러스 10w가 y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100 x-y 플러스 10w equal y가 되죠. 이제 이걸 정리해서 보면은 100x 플러스 10w는 101y가 되어요. 여기 있는 이 괄호를 풀어 헤쳐서 이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색깔을 좀 다르게 쓸게요. y는 101분의 100x 플러스 101분의 10w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에 있는 오픈룩 컨트롤이랑 이 구성 하나만, 이 바깥에 있는 요 구성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 값은 10이 되었고 이 결과값은 이 w의 의존도가 10배에서 10분의 1배로 줄었죠. 그러니까 w가 101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거에 10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안 좋은 점은 뭐냐? 이 위에 있는 거는 x를 정확히 트래킹할 수 있었어요. 이 위에 있는 오픈룩 컨트롤은 x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었어요. y는 x가 정확히 나왔어요. 근데 이 클로즈 룩 컨트롤은 101분의 100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101분의 100이 나오는 관계로 x를 정확히 트래킹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많이 커질 수 있다면 이 값은 점점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클로즈 룩 컨트롤은 여기 이 값을 1에 아주 가깝게 만들고 이 값을 0에 아주 가깝게 만들므로써 x와 w에 대한 의존도를 x는 거의 완벽하게 트래킹할 수 있도록 w는 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에 대한 의존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리모컨으로 TV 이 채널을 조정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TV 채널이 이 리모컨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결정될 거잖아요. 내가 20번을 보내고 싶은데 중간에 노이즈가 낀 거예요. 노이즈가 0.1만큼 켰어요. 만약에 이 노이즈가 0.1만큼 끼는 거를 이런 오픈룩 컨트롤러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만큼의 채널을 돌리고 싶었는데 여기 0.1만큼의 노이즈가 낀 거예요. 그럼 y는 결국 20 플러스 0.1 곱하기 10이 돼서 21이 되죠. 아니 나는 20번을 치고 싶었는데 TV 리모컨이 21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20번을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느낌으로 노이즈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클로즈룩 컨트롤에서는 20번을 틀면은 20번이 약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가 X를 20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Y는 101분의 100 곱하기 20 더하기 101분의 10 곱하기 0.1 해서 101분의 2001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잘 반올림을 해보면은 19.98 뭐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는 이 안에서 얘는 그냥 노이즈가 조금 낀 거구나, TV 안에서 얘는 좀 노이즈가 좀 낀 거구나 라고 알아듣고 20번 틀어주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 제어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게 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시 문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예시 문제인데요.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이 위에 있는 거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 문제를 보면은, 잘 보면은 지금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배운 피드백 컨트롤.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Y가 이 X쪽, 인풋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 Y가 들어올 때 마이너스 X가 되어 있죠. 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를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피드백인 이유는 이 결과값의 일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의 전체죠. 이 결과값을 이 인풋 단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약간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이 Y가 결과잖아요. 이거는 X는 인풋이고요. 인풋 넣으면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순간의 결과를 완벽하게 지금 넣을 수 있나요? 여기 이거 들어갈 때 당연히 시간적으로 뭔가 딜레이가 생겨서 내가 완벽한 결과값을 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궁금증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제어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궁금증이 드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당연히 그럴 거기 때문에 제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은 조금 더 뒷단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X와 이 Y 사이에 타임 딜레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 Y의 전체를 X가 본다고 생각하고 이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타임 딜레이 이펙트를 고려한 제어가 있어요. 근데 현대 제어에서는 이 컴퓨터가 워낙 빠르잖아요. 거의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 이 계산하는 시간이 딜레이가 적어지거든요. 실제로 0.001초, 그러니까 1ms에 한 번씩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타임 딜레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Y와 X 사이에 타임 딜레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단에서 피드백 컨트롤, 그런 클로즈룩 컨트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작은 단에서도 클로즈룩 컨트롤이 이루어져 있고, 이 큰 단에서도 클로즈룩 컨트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이 큰 거를 한꺼번에 분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작게
단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단을 하나로, 이 단을 또 하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았던 제일 큰 단, 여기를 마지막 하나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작은 단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을 가지고 넘어봅시다. 잠시만요. 네. 네. 이 단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작은 단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기 들어가는 걸 A, 여기 나오는 거를 B로 해서 어떤 인풋 A를 받아서 어떤 블록으로 나와서 이게 B로 나간다 라는 것만 어떻게 잘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블럭이 이 블럭과 같은 블럭이다 라는 거를 동치, 이제 블럭이 이게 동치다 라는 그 블럭의 표현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인풋 A가 들어가고요. A만 들어가죠. A만 들어가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이 밑에 블럭이 있죠. 근데 내가 아웃풋을 B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가는 아웃풋을. 그래서 이 B라고 했을 때 이 B가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 이 단은 모두 B가 지배하죠. 그리고 B가 H2가 곱해져서 여기 들어오는 단은 B H2가 될 겁니다. 결국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은 BH2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 나가는 요 값은 뭐가 되죠? G2에 H2B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 equal G2에 H2B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B 마이너스 G2 H2B 아예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 B는 G2 H2B 플러스 G2A B의 마이너스 G2 잠시만요. G2 H2B equals G2A 결국 B의 1 마이너스 G2H2 B는 G2A가 되고요. B는 1 마이너스 G2H2분의 G2A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이 박스의 표현식이 B가 1 마이너스 G2H2분의 G2A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그냥 1 마이너스 G2H2분의 G2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박스와 같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노란색 박스를 그냥 1 마이너스 G2 H2분의 G2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1 마이너스 G2 H2분의 G2A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인 것이죠. 잠시만요. 네. 이거랑 똑같이 이 위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박스도 한번 잠시만요.
분석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거랑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위에 분석했던 요 그림이랑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들어가는 이 방향만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분석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걸 A, 나가는 거를 B라고 아까 놓고 계산해 보라고 했죠. 들어가는 걸 A, 나가는 걸 B 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인풋 단에 들어가는 거는 이 두 개의 썸인데 제가 이쪽은 B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들어가는 값은 B, B가 H3와 곱해져서 여기 나오는 값은 H3B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게 플러스 플러스 이루어지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값은 A 플러스 H3B가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결국에 여기 나오는 값은 다시 G3가 곱해져서 G3의 A 플러스 H3B가 되는데 이게 B와 같다는 거죠. 결국 이 초록색 박스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B는 G3의 A 플러스 H3B가 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계산해보면 G3A 플러스 G3H3B가 되는 거죠. 넘겨서 계산해보면 아까와 똑같이 1 마이너스 G3H3B equal G3A가 되고요. B를 정리해보면은 1 마이너스 G3H3 분의 G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아까 봤던 A를 빼먹었네요. 아까 봤던 그 초록색 박스도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박스도 A가 들어가고 B가 나오는데 이 초록색 박스도 똑같이 똑같이 1 마이너스 G3H3 분의 G3 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지우고 아까 보았던 1 마이너스 G2H2분의 G2로 바꿀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G3H3 분의 G3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줄은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G1이 곱해진 이 값이 여기가 어떤 알파라고 했을 때 G1이 곱해진 값이 그대로 들어오고 이 노란색 박스를 거친 값도 그냥 더해지기만 해서 1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값은 결국 이 박스 새로운 이 박스가 말하는 값이 새로운 박스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 박스가 말해주는 이 값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알파가 들어가고 나오는 값이 G1 알파 플러스 1-G2 H2분의 G2 알파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박스는 G1 플러스 1-G2 H2 분의 G2 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더하기랑 여기 있는 이 더하기랑 이 노란색 박스 이 G1을 합친 이 빨간색 박스는 여기 이렇게 타고 가는 G1 더하기 이렇게 G1이 곱해진 잠시만요. 여기 G1을 제가 빼먹었네요. G1 G1이 곱해지고 다시 이 노란색 박스가 곱해져서 더해진 이 값이 서로 더해지는 그런 박스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 박스는 이 위에 쓴 것처럼 G1 플러스 1-G2 H2 분의 G1 G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보라색 박스는 이 빨간색 박스와 이 초록색 박스의 클로즈 룹 컨트롤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그림과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이 그림이 정확히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붙여넣기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림은 여기 들어가는 값을 이게 y가 되죠. 그럼 여기 이 나오는 값은 1-G3 H3 분의 G3 Y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이 초록색 박스를 베타라고 보통 하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치환해 볼까요? 여기 알파를 썼네요 이미. 라지 B, 라지 A로 치환해 놓고 계산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1-G3 H분의 G3라고 쓸 수도 있지만 BY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알파는 여기 R과 BY가 빼져지는 거니까 여기는 R-BY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여기 나오는 값은 A가 곱해지는 거니까 A의 R-BY가 되는 거죠. A의 R-BY는 Y 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AR-ABY는 Y가 되고요. AR은 1 플러스 AB Y 플러스 ABY 가 되고요. AR은 1 플러스 AB Y가 되고요. Y를 왼쪽으로 쓰면은 1 플러스 AB분의 A R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뭐 A랑 B를 다시 넣어주면은 이제 Y는 1 플러스 G1 플러스 1-G2 H2 분의 G1 G2 1-G3 H3 분의 G3 분의 A가 되죠. G1 플러스 1-G2 H2 분의 G1 G2가 되는 것이죠. 이 계산할 때 A랑 B로 치환해 줬더니 이 복잡한 계산을 원래 다 끌고 다녔었던 게 A, B, A로 치환되어서 훨씬 더 쉽게 이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을 때 조각조각 끊어서 계산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지금 이런 모양, 이 클로즈 룹 모양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뭔가 느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어떤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걸 혹시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모양, 아니면은 이런 모양. 근데 여기에 있는 얘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에 있는 얘는 이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 보라색 그림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그림에서 둘 중에 이 그림의 뭐 어떤 부분이 다른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 보라색 그림과 이 노란색 그림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피드백 루프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냐 이거 두 개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 플러스 여기 있는 이 플러스로 서로 연관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이 있을 때 클로즈 룹 모양이 있을 때 여기 있는 B가 1-G2H2분의 G2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1 플러스 AB분의 A가 되는 거를 이제 어떤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은 실제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풀 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B로 들어갔을 때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로 여기 더해진다면 이런 모양은 1 플러스 AB분의 A 여기에는 원래 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편의상 뺄게요. 1 플러스 AB분의 A 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어떤 공식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인 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 플러스 AB분의 A다 바로 넘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모양새를 알아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블록 다이어그램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